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굳이 왜 뜬금없이 지금 사안별 정단을 나오는데 귀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귀인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유김에 있어서 일전에 초급반에서 공부했을 때 물론 구부와 팔살에서 귀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더욱 귀인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귀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장을 만들어서 귀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인은 어떤 게 귀인이냐? 귀인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천을 귀인이라고 하고 12천장 중 주가 된다. 12천장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게 바로 귀인이죠. 본관은 기축토에 배속되고 임금 황제의 상이다. 자, 주는 관작 소명 전토의 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천장 중에 가장 으뜸으로 첫 번째 수장이며 귀인은 복을 내리게 하고 애군을 해산하나 귀인이 형살이 되어 일간을 극하게 되면 귀인의 기만과 속임수와 귀인에 의한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인은 좋은 뜻에서는 상당히 어떤 왕이죠. 유김의 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극을 한다거나 형살이 됐을 경우에는 귀인의 역할이 굉장히 험악해진다는 겁니다. 귀인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기초편에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구부와 팔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귀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귀인의 해석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인이 발용이 되면 과체는 길하다. 전체적으로. 주는 구직 승천 모의, 여기 구직 승천 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은 좀 밑줄을 한번 쫙 쳐주세요. 구직 승천 모의 등 모든 일에 이롭다. 귀인이 일진 영명 등에 임하면 크게 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귀인은 고시정단에서 연막귀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한다. 또 관직자가 연막귀인을 만나면 퇴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연막귀인에 임하면 관직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귀인이 묘신이 되어 일간에 임하면 귀인의 속임이 있다. 귀인이 귀살이 되어 일간이 탈기를 당하거나 득을 당하면 천을 신지라하여 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손해를 입는다. 자, 마지막으로 귀인은 공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인이 공망이었을 때는 귀인의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귀인이란 귀인의 유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인의 유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우선 사람부터 볼까요? 사람부터 보면 우선은 존장자가 되겠죠. 존장자 중에서도 심이 있는 높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 귀인 그러는데 그 귀인 자체가 힘이 있는 높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은인, 사회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인이 되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법에서는 재판관을 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서는 존장자, 사회적인 은인, 재판관을 귀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관록에서는 조서장이 되겠습니다. 조서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임명장이 되겠죠. 임명장이 돼서 임명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어떤 조서의 신이 귀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급을 할 수 있는 것, 또 승천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도 모두가 귀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물로 봤을 때, 사물로 봤을 땐 귀인이 어떤 것이 있냐? 귀인이 있을 때는 자, 진기한 보석으로 귀인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장식이라든가 뭐 기타 보석 부분을 우리가 사물로 봤을 때는 귀인으로 봐지는 거죠. 식물로 봤을 때는 자, 곡식과 마가 귀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동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나오네요. 동물로 봤을 때는 소와 자라. 이때 소는 기축이 본가이기 때문에 축이 되기 때문에 소로 봐지는 겁니다. 또 질병으로 봤을 때는 한열, 열이 나는 거, 또 어지러움 등으로 귀인을 봐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색깔로 봤을 때는 어떤 색깔을 낼까요? 색깔로 봤을 때는 기축토가 되니까 황색이 되겠죠. 또 제일 중요한 건데 귀인을 숫자로 본다 그러면 과연 이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놓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천대연수를 적용을 해서 넣죠. 그랬을 때 숫자는 8이 됩니다. 이렇게 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요 귀신이 만약에 귀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을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거나 사당의 예를 잘 지내지 못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귀신의 해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선천대연수로 해서 12지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령 축과 미는 후가 된다. 또 인과 신은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자와 오는 구가 된다. 또 축과 미가 8이 된다. 또 인과 신은 7이 되고 묘는 6이 되고 진술은 5가 되고 사해는 4가 된다. 자, 요렇게 선천대연수를 우리가 뽑아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이제 12천장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가령 요렇게 5가 될 때는 병호가 뭐가 됩니까? 주작이 되죠. 주작이 됐을 때 주작은 바로 요거 주작은 8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축미에서 축은 여기서 또 귀인이 되죠. 귀인이 돼서 8이 되는 거죠. 주작은 9가 되고 귀인이 돼서 8이 되고. 그래서 한번 써보자고요. 요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왜 그러냐면 꼭 그 12천신에 관해서만 우리가 숫자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단을 하다 보면 숫자 뽑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령 금액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꼭 12천신뿐만 아니라 12천장에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귀는 8이 되고 등산은 6이 되고 주작은 8이 되죠. 또 육합은 을묘니까
6이 되죠. 또 구진은 무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진 같은 경우에는 5가 되고, 자, 청룡 같은 경우에는 갑인이 되죠. 그래서 7이 되고, 천공 같은 경우는 무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이 몇입니까? 5가 되죠. 자, 백호 같은 경우에는 경신이 되니까 요것도 7이 되고, 태산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되니까 바로 미가 돼서 8이 되고, 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해가 되죠. 그러면 사해충 해서 사해 4가 나오죠. 태음 같은 경우에는 신유가 되니까 바로 유가 돼서 6이 되고, 천호 같은 경우에는 임자가 돼서 자가 되면 9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 숫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귀인은 8이고 등산은 6이고 주작은 8이고 육합은 6, 5, 7, 5, 7, 8, 4, 6, 9.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여기서 12천신의 기인에서 거기에 귀인의 본가에 나타나는 숫자가 귀인의 그 12천장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뽑고 그 숫자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또 날짜를 계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12천장에도 숫자가 있다. 요 부분 꼭